네, 안녕하세요. 저 캐나다 공인인민 컨설턴트 남종철입니다. 자, 오늘이 2025년 10월이네요.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올해도 벌써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알버타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AAIP에서 AOS, 특히나 조금 주목할 부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쿼터를 발표할 때 연방정부에서 각 주마다 배정하는 주정부 노미네이션 그 할당량을 대폭 감소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버타도 영향을 받아서 쿼터가 2024년에 9,942개였던 게 2025년에는 4,875로 대폭 감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알버타 주정부에서 발표를 새로 했죠. 추가적으로 1,528개를 배정을 더 받았다. 그래서 2025년 총 6,403개의 노미네이션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부분 지금 발급이 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아직도 계속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EOI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가 있을 때 기존 프로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대략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있는 EOI 등록자 중에서 AOS 프로파일 등록하신 분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가 정말 진실된 숫자냐라는 부분은 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냥 넣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알버타에 일하고 있지 않은데도 넣으신 분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EOI의 숫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허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OS 올해 안 뽑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올해 초부터 총 10번 추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이 10월인데 10번을 뽑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좀 리뷰를 간단히 해보면 2월 14일 첫 추첨에 61점이었습니다. 이때는 AOS에서 컨스트럭션 부분만 선발을 했었고요. 한 달 후인 3월 7일 날 56점. 이때는 항공 쪽, 에비에이션 쪽만 뽑았고요. 4월 11일 77점, 5월 13일 76점, 6월 20일 52점, 7월 11일 72점, 8월 12일 70점, 9월 4일 56점, 9월 달엔 두 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63점을 한 번 더 뽑았습니다. 자, 점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경향이 보이긴 하는데 왜 내 직종은 안 뽑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때 2월 14일 선발은 컨스트럭션, 3월 7일은 에비에이션 이렇게 선발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일로 알버타 오퍼튜니티 스트림이라는 그냥 AOS라고만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아니 9월 4일 56점 선발을 했는데 나는 왜 안 뽑혔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의 서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주정부에서 공지하지 않는 특별 카테고리 선발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제 추측에는 지금 6월 달부터 뽑는 직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라이센스,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뭐 헤어스타일리스트, 레드스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큐펑처리스트 같은 경우도 가능했고요. 그래서 자격증 부분에서 가산점 받으신 분들이 선발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중간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똑같이 ECE예요. 라이센스 가지고 계신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PGWP 홀더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워킹 홀리데이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PGWP만 뽑혔어요. 이러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8월, 9월, 10월 현재 뽑은 거 봤을 때는 저희 고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증이 있고 PGWP 대상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오늘도 뽑았는데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서 최저점 62점이었거든요. 점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추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청장을 1000개, 뭐 800개, 500개 이렇게 많이 뿌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접수가 돼서 인비테이션 수락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쿼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하나인 것 같아요. EOI 프로파일 생성할 때 넣었던 정보와 내가 제출한 정보와의 일치성, 그 중간에 약간 허위적인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 서류 먼저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뽑히고 나서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시는 포지션이 뭐 요리 쪽도 많으시고 푸드 서비스 슈퍼바이저도 많으시고
뭐 호텔 쪽, 하스피탈리티 쪽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중에서 뭐 60점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 고객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에서 55점 사이가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점수대까지 내려오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AOS 같은 경우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EY 프로파일 생성할 때도 내가 선발될 때도 노미네이션 받을 때까지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죠? 자, LMI 연장하기 굉장히 어렵죠. 신규 발급도 안 되고 있죠. 비자 발급 잘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학생으로 전환하든가 뭐 고국으로 돌아가시든가 이런 또 방법들을 짜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풀은 좁아지게 될 거고요. 그 기간 내에서 오랫동안 비자를 가지고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은 무조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쿼터가 얼마큼 늘어날지 또 올해를 유지할지는 아직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연방정부에서 또 행정부에서 정치 쪽에서 매년 좀 달라져가는 거를 보는데, 매년 10월 11월 달에 앞으로 3년 이미그레이션 플랜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풀은 좁아들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연장에 대한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뭐 워킹 홀리데이라든가 또는 학생 비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체류 기간을 연장해서 좀 비자를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2025년 AOS 좀 변화된 추세, 그리고 요즘 뽑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노미니 쿼터도 얼마 안 남았고요. 보통 쿼터 마지막 노미네이션 발급이 보통 12월 둘째 주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라든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